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추석 한가위 동안 바둑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서봉수 구단의 열혈도전. 네, 서봉수의 열혈도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서봉수의 열혈도전은 2030 젊은 고수들의 냉혈방어로 끝났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양측 치수, 즉 핸디캡이라고 하죠. 3점으로 치수가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13일이었는데요. 박정환 구단 가결은 마지막 최종국에서 불개패를 당함으로 인해서 최종 치수는 3점으로 고쳐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대결은 랭킹 141위 한국 랭킹입니다. 서봉수 구단이 국내 최정상급 기사 5명과 호선으로 출발을 해서 한 판에 한 점씩 치수를 조정하는 정말 바둑계에서는 사실 이 거의 금지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치수구치기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이제 꺼려하는 방식인데 요 치수구치기 방식을 펼쳐졌어요. 가 굉장히 엇갈리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과가 뻔한 승부에 나가 평생 업적을 스스로 깎아먹었다라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선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의 도전의식, 그리고 식지 않은 항악열, 그리고 바둑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슈를 몰고 오면서 흥행에는 대단히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매번 종국 후 이 젊은 기사들을 장시간 붙들고 이제 복귀에 매달리는 식지 않은 역정을 보여주었고, 서봉수 구단은 끝나고 나서 많은 것을 배웠고 결과에 만족한다.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박정환 구단은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서봉수 구단의 이 바둑에 대한 사랑은 너무 존경스럽고 본인에게 만약에 이런 제의가 왔으면 본인은 무서워서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서봉수 구단에게 굉장히 찬사를 보낸다라는 박정환 구단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뭐 결과는 서봉수 구단이 아쉽게 마지막 대국에서 패해서 3점으로 고쳐지는 방식이 됐고요. 오늘은 제가 이 박정환 구단과 서봉수 구단, 서봉수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이 열혈도전 최종국, 바로 2점 치수로 두어진 이 바둑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봉수 구단이 이제 2점을 깔고 시작을 했고요. 이기게 되면 최종 치수가 정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서봉수 구단이 패하게 되면 최종 치수가 3점이 되는 겁니다. 각자 30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이었습니다. 자,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소목을 박정환 구단이 두었고요. 화점을 두니까 바로 걸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길 받고 다시 이쪽을 걸쳐갔는데, 사실 이제 2점 바둑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인공지능 그래프를 딱 키면은 19집 반 정도, 그러니까 약 20집 정도 흙이 우세하다고 나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상으로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초반에 최대한 그 차이를 좁혀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난해한 정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날일자로 씌워가게 되면 여기를 끊어서 늘게 되면 이렇게 느는 아주 복잡한 정석이 만들어졌을 텐데, 서봉수 구단은 의식적으로 이 정석을 아예 피했습니다. 그냥 2칸을 띄웠고요. 자, 여기서는 백이 보통은 2칸을 띄거나 1칸을 띄는 형태가 많이 두어지는데,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눈목자로 두어갑니다. 역시 이것도 2점의 치석을 의식한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를 뭐 끊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끊어가면 이쪽을 단수치고 일로 막아서 여기를 두면 늘어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형태도 이렇게 붙여가게 두면서 이 형태도 정석이에요. 둘 수 있는데, 서봉수 구단은 뭐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걸 준비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복잡한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기서 또 손을 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두 선수가 이 신경전이 초반에 굉장합니다. 서로의 주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 모습이죠. 자, 서봉수 구단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이제 틀어 막습니다. 미니까 두텁게 늘어두면서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판을 최대한 알기 쉽게 좁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때의 그 형세의 그래프가 한 17집 정도 흙이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가 19집이었으니까 한 2집 정도 줄긴 했는데, 그만큼 바둑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봉수 구단이 지금은 아주 순조로운 그런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서봉수 구단이 야, 역시 2점의 위력은 대단하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박정환 구단도 대단한 게 절대 서두르지가 않습니다. 침착하게 중앙으로 일단 머리를 내밀어 놓고요. 후수가 되지만 일단 두텁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이 이제 손을 빼고 나를자로 지켜가니까 다시 양걸침을 선택을 합니다. 자, 붙여서 정석 선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걸쳐가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전혀 서두르지가 않아요. 서봉수 구단도 지금 완벽하게 두고 있지만 박정환 구단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이 이걸 붙이고 늘었는데 저는 이 바둑에서 첫 번째로 아쉬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서봉수 구단이 여기서 이제 붙여 늘어서 이 우변을 주더라도 이쪽 그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이 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집을 만들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전 이거보다는 여기를 붙이고요. 이쪽을 하나 붙이고 그리고 여기를 두 칸 정도 협공을 해서 백이 여기를 오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두면서 집을 지키는 작전으로 가는 것이 훨씬 서봉수 구단이 이 바둑을 풀어가기가 편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큰 모양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집을 만들었으면은 좀 확실한 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한 점은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가면 죽을 돌이 절대 아니죠. 여기만 수습이 된다면 사실 백이 집이 날 데가 없어요. 큰 집이. 그래서 이 하변 쪽에 집이 나면 이거는 천하의 박정환이라도 이걸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는 이걸 키워가는 선택을 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박정환 구단이 붙이고 여기를 이어놓고 이제 밀어가게 되니까 바둑이 굉장히 단순해졌죠. 이렇게 계속 젖혀가니까 끊어놓고 느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박정환 구단은 챙길 거 다 챙겨놓고 결국은 하변에 침입해서 승부를 걸어가겠다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간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약간은 위험한 작전이 지금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데 실전에는 이걸 그냥 이렇게 늘어서 받았는데 이때 서봉수 구단이 여기를 밀어서 가는 게 좋았습니다. 젖히게 되면 끊어서 이 형태가 지금 여기가 약점이 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싸움이 잘 안 됩니다. 늘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계속 밀어서 진행을 했으면 실전보다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를 계속 백도 이제 일단 버텨야 되는데 이러면 흑이 그냥 여기 안전하게 요 정도나 요 정도 지켜뒀으면 이거는 뭐 아무리 박정환 구단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뒀으면 확실했고 그렇다고 여기서 백이 손을 빼고 이쪽을 실전같이 뛰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세점머리를 두들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실전보다 훨씬 흑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서봉수 구단이 걱정한 거는 이렇게 다 챙기고 난 이후에 여기를 어딘가 지킬 때 백이 뛰어들어서 완전 승부로 갔을 때 이 우변집이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봉수 구단은 우변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늘어서 선택을 한 건데 약간은 선택이 아쉬웠어요. 자, 이렇게 지키니까 이제 백이 바로 뛰어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중앙 쪽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잘 잡히지 않는 돌이에요. 자, 이제 서봉수 구단도 확실하게 실리를 챙겨가고 뭐 잡지 않더라도 집으로 좀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이걸 늘고서 이렇게 지켰는데 여기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호구 치면서 지켰으면은 여기는 젖히고 끊고 있더라도 여기를 이어서 여기 뚫고 나가는 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백이 흑의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아놓으면 백이 후수력이 다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죠. 근데 흑이 선수를 잡고 여기를 하나 딱 지키면 이 5점이 다 잡히고 하변집이 전부 다 흑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으면 이거 흑의 승리입니다. 이 정도로는 백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이 교환은 하지 못하고 이게 어딘가 붙여간다거나 해서 실전과 같이 뭔가 중앙을 건드려 나가야 되는데 이 호구 쳐져 있는 모양이 훨씬 중앙 싸움에서 싸움이 좋습니다. 똑같이 실전이랑 진행이 되더라도 실전 진행을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서봉수 구단이 여기를 늘어놓고 이렇게 지켰는데 이 형태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하나 코 붙여놓고 이렇게 치중 가서 급소 자리를 가니까 딱 봐도 모양이 흙이 많이 얇은 형태죠. 이게 그래서 는수로는 호구 치는 게 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씩 지금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 자리 숫자로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실전에는 이제 입구자로 나가고 이렇게
젖혀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수를 치는 거는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끝에 요석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지 않겠죠. 자, 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형태고 이렇게 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미니까 계속해서 젖혀간 장면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서봉수 구단이 뭔가 약간씩 의문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여전히 흙이 좋습니다. 예, 워낙 그만큼 차이가 컸다는 얘기고 아직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서봉수 구단이 아마 이 바둑을 들어서 본인 입장에선 가장 아쉬운 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다른 수들이야 뭐 보지 못했다,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너무 간단한 수를 착각을 했습니다. 실전에는 여기서 이걸 따내면서 이제 한 점 그 중앙을 확실하게 살아뒀는데 지금 이 형태는 손을 빼더라도 흙이 잡히지 않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딜 뒀어야 되냐면 여기를 한 점을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해뒀으면은 아마 이 바둑은 서봉수 구단이 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형태는 단수를 쳐도 따내게 돼서 완벽하게 살아있고요. 이렇게 키워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여길 찝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나가면 이 돌이 도대체 봉쇄가 안 됩니다. 예, 봉쇄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날일자로 씌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면 봉쇄가 안 됩니다. 백이 오류 약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두지 않아도 되는데 지킨 거예요. 국후에도 서봉수 구단이 아차 착각을 했다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뒀으면 아마 이 바둑은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서봉수 구단이 이쪽을 한 점을 따내게 되면서 백이 이쪽에 와서 이 돌을 끊게 돼서는 바둑이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중앙을 쌍립 써서 지키고 여기까지 박정환 구단이 버텨가죠. 자, 여기서 만약에 서봉수 구단이 이 정도로 두고 백이 뭐 여기나 여기 지켜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바둑은 역전이에요. 역전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많이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다시 블루스팟 정확한 자리를 찾아 나가죠. 여기를 밀어나가니까 이 급소 자리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이곳까지 벌리게 되면서 우변 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백을 계속 공격하는 자세가 돼서는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자, 백이 중앙을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한 칸 뛴 것도 좋은 수순이고요. 자, 그런데 거의 지금 꼬린 지점이 왔다 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이 실전에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두고요.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지켜야죠. 그때 이쪽을 젖혀서 이어두었으면 아마 이 바둑의 승자는 흙이 됐을 겁니다. 국후의 해설자인 유창혁 구단이 가장 아쉬워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렇게 젖혀 이어놨으면 당장 나와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전같이 이런 거 두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뭐 실전에도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 점 따내고 뒀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집 차이도 크고 흙이 나와서 끊었을 때 이 백 전체에 대한 사활도 달라요. 자, 이렇게 두었으면은 이 바둑 백이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일단 이수가 실수였어요. 이수가 실수였고 백이 똑같이 이제 지켜주면 똑같다고 본 건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지키기 전에 먼저 밀어간 수가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지금은 늘어서 봤자니 여기를 치중 가게 되면은 이 형태가 확실하게 못 살아있는 형태예요. 이 흙의 형태가. 그렇다고 일로 밀자니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끊는 수가 안 되죠. 손을 빼도 돼요. 끊어도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면 이 백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원래 정수는 이수로는 막는 게 정수예요. 막고 백이 젖혀서 이렇게 느는 게 정수인데 어쩐 일인지 박정환 구단이 그냥 여기를 연결합니다. 이거는 노림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봉수 구단에게 찬스가 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실전에 이걸 밀어갔는데 저는 이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둑을 글쎄요, 뭐 이후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좀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이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요. 막을 때 손을 빼고 이쪽을 가는 선택을 했다면 이 바둑은 흙이 지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러고 지켜두는 수가 굉장히 큽니다. 뭐 백이 밀어서 두더라도 이렇게 막아두면 굉장히 커요. 이쪽 백의 흑의 사활이 문제인데 이 사활이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있게 되면은 단수를 쳐서 이거는 사활이 걸려요. 이어도 여기를 찔러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 오궁도하로 흑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여길 치중 갔을 때 일로 막는 수가 있어요. 네, 끊으면 이어서 살아있고요. 백이 여기서 사실 사활 문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입구자로 가는 겁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멋진 수입니다. 여기를 뭐 따르게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일선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죠. 연결이 되죠. 이건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잇더라도 여기를 한번 이렇게 넘어가자고 한 다음에 막을 때 여기는 백이 이걸 먼저 젖혀도 되겠네요. 여기를 둘 때 끊어서 있게 하고 있게 되면 역시 흑이 안 됩니다. 자충이 돼서 흑이 여기를 두질 못하죠. 따내는 형태가 돼서. 자, 그런데 이 형태가 절묘하게도 흑이 사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입구자를 뒀을 때 호구를 친 다음에 여기를 끊어갑니다. 단수니까 있게 되면은 여기를 두고 이을 때 늘어서 역시 흑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수를 안 받는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수를 안 받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잊지를 못하죠.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은 뭐 거의 끝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큰 끝내기도 아니죠. 묘하게 흑이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서 이쪽을 뒀으면 아마 이 바둑의 승자는 서봉수 구단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초입기에 몰려있던 서봉수 구단은 이 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밀어서 갈수를 합니다. 밀어가니까 여기를 하나 붙여서 이제 백이 먼저 여유가 생겼죠. 자, 이때도 서봉수 구단이 하나 젖혀놓고 한 점을 그냥 따냈으면 이런 식으로 뒀으면 역시 실전보다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일로 젖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끊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젖힌 수가 좋은 수입니다. 끊어가게 되면 율로 단수 쳐서 요 4점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전에는 이었는데 막상 여기를 끼워서 딱 끊어버리니까 이 돌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실전에도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쳤지만 여기를 밀고 호구를 치니까 하나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백이 선수로 일단 여기 끊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넣는 형태가 돼서는 바둑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자, 백 흑이 하나 입구자 붙여놓고 일로 막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국후 복귀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수로도 무조건 일로 막고 나갈 때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끊을 때 있고 이제 이거는 손을 여기 두면 이제 단수 쳐서 수가 나니까 백도 요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교환해 놓고 하나 붙여 놓고 여기를 입구자를 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백이 이제 이렇게 버텨가요. 그럼 흑이 이쪽으로 사는 거는 큰 득이 없습니다. 실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흑이 이거를 이렇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흑과 백의 수상전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먹여치고 이제 단수 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상전이 만들어지는데 단순하게 이 수상전만 보면은 이제 여기 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백이 유리한 수상전이에요. 그래서 자체로 보면 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여기가 흑이 이렇게 두터워지게 되면 이쪽을 하나 밀어놓고요. 뭐 이런 거는 팩감을 쓰겠지만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가게 되면 이 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막아서 이 백이 다 죽어요. 중앙은 뭐 끼우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연결이 되면 연결이 안 되죠. 이 돌이 백이 잡힙니다. 여기를 둬도 이렇게 치중 가서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분 초읽기에 이쪽 수상전을 걸어서 이쪽 백을 잡는다. 이걸 본다는 거 쉽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바둑이 흑이 진 것도 아니고 아직도 흑이 좋은데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서봉수 구단은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해요. 일로 막고서 이렇게 두는 선택을 하는데 이 백이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고요. 흑이 결국은 안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실전의 외길 진행입니다. 이러고 여기를 웅크리고 이렇게 돼서 살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이 아주 깔끔하게 다 연결이 되고 선수까지 뽑게 돼서는 바둑이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이 자리를 딱 백이 젖히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바둑은 한 자리 숫자가 아니고 두 집, 세 집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이 시작한 이후로 가장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흙이 약간은 좋지만 이미 바둑은 아주 미세해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이 좀 아쉬웠던 거죠. 자, 이렇게 막아가니까 서봉수 구단도 여기를 나를 짤 두고요. 그리고 하나 호구를 쳐서 교환을 해두고 다시 한번 수를 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대단한 게 진짜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수순, 받기 어려운 수만 골라서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그냥 막아두게 되면 이걸 지켜서 이거는 백이 져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백이 부족합니다, 집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수를 내러 들어가요. 젖혀서 기가 막히게 수를 냅니다. 자, 이때 수가 나선 역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흙이 이제 여기 치중 가니까 백이 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끊고서 단술 쳐서 다 잡히니까 여기 리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여길 젖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전이에요. 여기를 밀고 젖힌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의 통안의 패착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늘어서 계속해서 이 백을 추궁해 나갔으면 여전히 바둑은 흙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자, 이 모양을 좀 보자면 착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서봉수 구단 여길 두게 되면 일단 여기 찝히는 게 아프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이게 뭔가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 찝는 게 있고요. 젖히면 끊어서 이게 다 자충이라 백이 안 됩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묘하게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입구자로 하나 들여다봐 놓고 이거를 딱 찝게 되면 이게 그 유명한 유가무가죠. 유가무가. 백이 여길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젖혀서 다른 데 두면 그냥 늘어서 이게 백이 잡힙니다. 잡히면 당연히 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백도 여기서 최대한 버틸려면 이걸 젖혀서 패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흙이 하나 꼬부려서 교환해 놓고 여기를 막으면 이 두 점을 끊어서 패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백이 때린 상황에서 한 번, 두 번을 더 둬야만 단패가 되는,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유리한 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씩 따내기에서 패를 했으면 패감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백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흙이 이런데 패감을 끊어서 쓰게 되면 이걸 또 일로 두지도 못해요.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일로 받아야 되면 이 중앙도 다 죽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패를 했으면 이 바둑은 흙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잡으러 갔으면 되는데 서봉수 구단이 여기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수를 못 보고 일로 젖혀서 가는데 2단을 젖혀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이렇게 살고 살아도 이거는 아직도 흙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젖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봉수 구단이 그냥 이었는데 이거를 잊게 되면서 이 바둑 들어서 처음으로 이 바둑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래프가 백 쪽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은수가 패착인데요. 이 수로도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렇게 있고 잡을 때 이 한 점을 끊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뒀어야 되냐면 실전에도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아갔어야 돼요. 실전에는 그냥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찝은 다음에 사실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이제 이쪽을 귀를 젖혀서 살았는데 이 수로 여기를 두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선수예요. 다른 데를 두면은 지금 뭐 다른 데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를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옥집이라 못 살죠, 흙이.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이러면 흙이 그냥 백이 어딜 막으면 이 백이 살아 있습니다. 빅이에요, 빅. 이렇게 둬서 역전됐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어야만 백이 선수로 살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실전에 여기서 이쪽을 두고 살아요. 선수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지킵니다. 그래서 대국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뭐 박정환 구단의 무슨 착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여기를 둬가지고 선수를 잡고
이렇게 막아서 두는 방법도 있었고, 박정환 구단이 선택한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백이 이기는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거를 1분 초입기에 본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수 교환이 좀 아깝고 아직도 빅이 남잖아요. 백의 형태가 이제 무가가 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두고 대신에 흑이 이걸 밀고 나간 다음에 이 중앙을 끊어가게 되면 중앙은 수가 나요. 일로 치는 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 돌이 다 단수기 때문에 다 잡히죠. 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환 구단은 중앙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부터 박정환 구단이 보고 있었던 이쪽을 젖히고 여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인공지능 그래프도 찾아내질 못합니다. 이때 인공지능 그래프는 무슨 한집 뭐 승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래프도 사활을 정확히 못 본 거예요. 박정환만이 정확하게 수익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훅을 쳐서 두잖아요. 그럼 백이 이 장면에서 뭐 이쪽을 흑이 단수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전에도 이제 단수를 쳤는데 여기 패를 합니다. 만약에 이 패를 굴복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은 이제 살아 있어요. 자, 그런데 뭐를 보고 있었냐면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이쪽에 대한 사활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들여다보고 지금 미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잡으러 가는 거는 살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잡으러 가는 건 살아 있어요. 여기를 뭐 찔러 놓고 늘어도 이렇게 젖히면은 이게 안 잡혀요. 그런데 여기서 있게 되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칸 뜨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유명한 4월의 맥점이라서 뭐 글쎄요, 한 바둑 한 5단 정도 두시는 분들이라면 다 푸실 수 있는 사활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사실 이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바둑에서 이 장면이 나왔어요. 일로 막으면 이제는 요렇게 입구자를 두게 되면 이게 절묘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집이 안 나요. 붙이는 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사전 공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차단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고 이은 다음에 이렇게 수를 줄이고 요렇게 빈 삼각을 두게 되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둬서 옥집이 만들어지죠. 여기는 오궁도화예요. 오궁도화. 오궁도화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 수를 처음부터 박정환 구단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서봉수 구단이 이쪽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살리게 되면 여기를 젖힙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빈 삼각을 두고 살지 않은 이유가 지금 나와요. 이제는 흑이 이쪽 사활이 여기 붙이는 교환을 하질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늘어서게 되면 이쪽 살아야죠. 여기를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쪽 흑이 잡힙니다. 그쵸? 이 일선에 백이 내려서는 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요 내려서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박정환 구단은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선수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이렇게 젖혀서 지켜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보면 소름인데 모르고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박정환 구단이 무슨 착각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게 더 확실하다고 본 거예요. 결국은 흑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패를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패를 흑 100도 이기질 못하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되지가 않는 게 아까 같이 이제 이 사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먹여쳐서 두게 되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도 패를 이거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패감이 많아요. 백이 패감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필연적인 서로 간의 확실한 패감들을 쓰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서봉수 구단이 마지막 초입기에 몰린 나머지 여기 끼우는 패감을 썼는데 이 수가 이제 마지막 수죠. 여길 두니까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한 칸을 띄어서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쪽 사활은 아까 흑이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서봉수 구단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불개패를 선언을 했는데 뭐 여기는 더 둘 수가 없어요. 이쪽은 다 잡혔고 실전에 여기 따내고 이제 이 장면에서 끝이 났는데 이쪽을 잇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쪽을 붙여서 집이 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중앙 한 집과 여기 한 집이 살아 있고 이쪽 흑이 죽었기 때문에 서봉수 군에 더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서봉수 구단이 팩감을 이걸 쓰지 않고 이쪽에 팩감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이게 이제 국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러고 팩감을 쓰면 백도 이제 여기 단수치는 팩감을 씁니다. 이 흙이 잡히니까 받아야죠. 여기 팩감 하나 있어요. 따내게 되면 백도 여기서 팩감이 여길 들여다보는 팩감을 써요.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길 따내더라도 여기를 끊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반은 살아가더라도 이건 어차피 백이 중앙 쪽을 먼저 두게 되면 백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예, 흙이 못 이깁니다. 이걸로는. 팩감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쓴 건데, 아쉽게도 이렇게 패를 했어도 서봉수 구단이 지는 바둑이에요. 뭐 차이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 팩감을 쓰면서 바둑은 조금 더 일찍 종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사실 제가 진짜 단언컨대 두점 바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수준 높은 바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서봉수 구단이 못 둔 바둑이 아니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좀 아쉬운 실수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초반 한 100수까지는 거의 완벽했고요. 그런데 이 중반전부터 야금야금 정말 숨이 조여올 듯한 야금야금 쫓아오는 이 박정환 구단의 수들이 정말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름 끼치는 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그러니까 서봉수 구단이 응수하기 어려운 그런 수들만 골라서 박정환 구단이 두어 가니까 결국은 서봉수 구단이 조금씩 실수가 나오면서 나중에 바둑은 역전이 됐고, 마지막에는 박정환 구단이 정확하게 보고 있던 이 우변사화를 딱 두어가면서 바둑이 끝이 났어요. 자, 서봉수 구단의 열혈도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봉수 구단의 국후 인터뷰를 끝으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것이다.